그러면 네. 김한별, 안재원 님의 검은숲 전시 한번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하고 들어갈까요? 뭐 목소리밖에 안 나오지만. 네. 네, 저는 공명성이고요. 네, 그 공간을 운영하는 공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별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재환입니다. 원래 이렇게 그 소개를 힙하게 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처음이어서 아. 이런 식으로 소개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뭐 그때 상황에 맞게 하면 되니까. 저는 이걸로 보여주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볼까요? 디자인해볼까요? 이거 구간마다 멈춰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입구 모습이고 전 들어가서 이걸 좀 궁금했어요. 이 모빌 네. 모빌이 네. 모빌이 되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티스 느낌으로 결 살려가지고 잘라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아, 한별 작가가 음. 이게 사실 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네. 실이 이렇게 삐져 나오는데 네. 이게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가위로. 이게 입구에 딱 이렇게 한 줄로 실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별 작가가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설명을 아, 네. 저 모빌에 달려있는 네. 저걸 만든 재료는 사실 네. 제가 작업을 하다가 그냥 작게 했던 드로잉이나 네. 아니면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종이 팔레트를 잘라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의 텍스처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 텍스처들을 잘라서 만들었는데 지난번 개인전을 하면서 제가 전시장에서 생각나는 모형들을 잘라서 오시는 분들한테 벽에 붙여달라고 했었던 네.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이제 이번에 쓸 곳이 DP를 하게 되면 공간을 보고 이제 DP를 하게 되면 하려고 가져와서 딱히 이번에는 이제 이번 전시 컨셉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딱히 이제 쓰진 않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저기 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꿈이나 무의식에서 나온 형상들처럼 저렇게 달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입구에 오는 걸 환영하는 의미로 저렇게 달아봤습니다. 근데 영상이 고화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그냥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걸 환영하는 의미 혹은 여기부터 이제 현실의 세계라기보다는 좀 무의식의 세계인 걸 표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달아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혹시 그 이름이 있나요? 한 명 한 명씩 이름이 있진 않고요. 네. 네, 저거는 지금 딱히 이름이 붙여져 있진 않아요. 그렇군요. 한영의 모빌들. 한영의 모빌들이 앞에 있고. 약간 옛날에 그 네. 우리나라 아들 낳거나 하면 그 금줄 나는 것처럼 네, 금줄 같은 것도 이제 좀 이렇게 공간을 구분하는 의미도 있고 왜 그런 상징 같은 것이 있고 저희가 이거 전시 기획하면서 샤머니즘이나 네.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긴 했거든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그런 거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테이블. 네. 명함과 리플렛을 가져가세요. 누가 누구 명함인지 알겠어요. 나 저만 알겠죠? 아니요, 다른 분들도 아마 아실 것 아. 같아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하는 작업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시를 보고 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네. 가면들, 귀여운 아이들. 네. 귀여운 아이들 맞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무섭게 어떻게 봐주시는 만드시는 분도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귀엽게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천을 또 많이 말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저희가 밟고 혹시 위험하실까봐 천을 끝으로 좀 이렇게 벽 같은 데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밟으시는 거구나. 이거 벽에 벽 말고 거기. 네, 통로에 있는 작업을.
좋습니다. 이 가면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네. 그 감정들은 이제 평소에 특히 자신이 잘 마주하지 않고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들이 주로 무의식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온다면 그런 감정의 얼굴들,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들이겠죠? 그것들을 이제 마주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무의식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감정의 얼굴들, 다양한 표정들을 마주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다 가면을 놓고 그 가면은 이제 면들을 잔뜩 놓고 가면을 둔 곳은 일부러 조명을 빼서 약간 어두운 복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마주하는 경험, 얼굴을 보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었고, 오시던 분들 중에 저기 가면에 눈 마주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의식이 그리고 감정이랑 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네. 다양한 감정의 얼굴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약간 억눌러 왔던 거를 이렇게 네. 직면하는 경험? 어, 바로 눈앞에서 그렇군요. 그런 걸 생각해서 되게 많은 양의 가면을 붙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혹시 어떻게 나오신 거죠? 저 붉은 천 말하시는 네.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피의 폭포 같은 느낌이었고요. 저 피의 폭포를 생각했던 거는 사실 월경혈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시면 바로 아시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네, 저희가 보자마자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보면 바로 이 월경혈을 같다고 그 아니냐고 이렇게 바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월경혈이라는 게 사실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다뤄져 왔고 혹은 금기시되고 혹은 감춰야 하는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무의식으로 밀려난 감정들이랑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꼭 이런 식으로 봐주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 제목이 검은 숲인 이유 중에는 동화 같은 데서 숲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림 동화나 이런 데서 숲으로 가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숲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약간 그런 식으로 무의식으로 갔다가 사람이 좀 더 성장해서 혹은 달라져서 의식의 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비유라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살짝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월경이라는 것이 또 신성시도거나 혹은 금기시도였던 이유 중에는 사람이 그 달마다 달이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에 맞춰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상징이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취급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봤었고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좀 무의식에 들어갔다가 또 사람이 다른 경험을 하고 다시 의식의 차원으로 돌아온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재밌는데요? 되게 그 연결점을 잘 잡으셨네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지현 작가님 작품이죠? 네. 이 뒤에 거는 네, 제 김현미 작가. 이게 교차하면서 배치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저희가 일단은 공동 작업이라고 생각했고 저희의 작품이 좀 이렇게 섞여서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겹쳐서 이게 지금 좀 여기가 좀 잘 보이는데 이렇게 요 작업의 뒤로 여기 조금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여긴가요? 좀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뒤에 다 제 작업 뒤로 안재환 작가님 작품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결들이 겹쳐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게 있어서 공감각적으로 더 이제 숲에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저희가 숲에 가면은 그 나무를
지나치면은 나무 뒤에는 숲이 펼쳐져 있고 음. 가까운 나무도 계속 네. 지나치고 있고 계속 숲이 번갈아가면서 보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숲을 이렇게 나무를 헤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체험형의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 작업은 좀 네. 더 네. 구체적인 그 형상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해가면서 그리는 느낌이 더 강하고 네. 김한별 작가는 좀 더 감정적인 느낌?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드로잉을 하는 편이라서 그게 이렇게 대비되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배치할 때.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재원 작가는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무슨 나무라는 거는 저는 숲 자체를 보고 그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라서 근데 거기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네. 그 나무들을 이제 거기 가지치기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의 모양을 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이에 맞춰서 쫙 잘라버리거든요. 나무가 되게 예쁘게 자랐는데 그걸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살짝 잔인하게 굉장히 그냥 뚝 하고 잘라버려요. 근데 그렇게 뚝 하고 잘라진 나무들에서 되게 얇은 가지들이 다시 또 자라나서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뭔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이런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가 사람이 가지치기 해놓은 곳에서 얇은 가지들이 자란 나무들을 찍어서 그런 나무들을 그렸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그런 나무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잘린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사는 곳 주변에 있는 나무들 찍은 거 그냥 그리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물감 흘러내리게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도 드로잉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원래 나무는 아래에서 위로 자라잖아요. 근데 무의식은 약간 의식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숲을 그리고 그 숲 안에 자신이 외면해왔던 감정 같은 것이 이제 무의식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발견해주길 약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보이는 듯이 보이지 않는 듯이 그런 사람의 형상을 살짝 넣었는데요.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넣었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좀 무의식에 있는 감정들은 제 생각에는 사람이 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형상으로 내가 느끼기 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모호한 형상으로 대신에 너무 그렇게 어둡게 표현하진 않고 유리 조각 있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살짝 가까이서 보면 반짝반짝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얗게 사람 같은 느낌의 형상.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약간 한 형상이 영상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조각들이 붙어 있어요. 조 형상에만. 영혼이 하나 있군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에 멈춰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 드로잉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DP를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네. 한별 작가가 이 투명한 액자를 끼워서 가지고 왔는데 그냥 흰 벽에 뒀을 때보다 이 벽이 약간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질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벽이랑 이 드로잉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DP를 할 때 개인적으로 저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색으로 벽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벽에서 피어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벽에 위에서 태어난 그림 같아요. 저도 이 벽에다가 두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대박인 게 네. 여기도 마음에 여기 네, 저도 이거 좋았습니다. 또 벽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색감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뜯긴 거랑 네. 맞아. 뜯긴 제가 거랑 종이를 맞아. 뜯었는데 네. 그게 잘 어울렸어요. 되게 이어져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느끼를 이쪽도 진짜 완전 진짜 찰떡이잖아요. 진짜 그냥 이렇게 같이 작업 같아요. 네, 벽이랑 굉장히 벽까지. 잘 어울리길래 여기다가 붙였는데요. 아니 문제가 있네 티가 안 나. 아니 아, 이런 벽에 그 네네 네. 와 이거를 작업의 연장인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흰 벽에 전시되었던 것도 봤는데 음. 그 벽에 있었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 네. 왔을 때 정말 저도 이건 여기 흰 있어야 벽보다 되는 이 벽에서 전시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낡은 느낌이 나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작업을 할 때 저렇게 종이가 울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일부러 종이를 펴는 작업이나 종이가 울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저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네.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 다 주변의 우연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해가는 부분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았고 또 완전히 깔끔하게 정제해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정제하고 다듬지 않고 약간 날것의 상태에서 표현했을 때 할 수 있는 감정들 그럴 때 표현될 수 있는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다. 그걸 제목이 아린 이유에 대한 저 되게 좋아하는데 아린 이유. 이게 제목이 R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맨 처음 알을 생각했었던 건 그 데미안에 나오는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그 구절에서 생각한 거기도 했는데요. 저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보통 이제 웅크리고 움츠리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멈춰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고 겁을 내고 움츠러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알이란 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 알의 상태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고 예전에 그 씨앗이라는 작업도 했었는데 그 씨앗 작업도 사람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고 이렇게 회피하고 어떻게 말하면 약간 움츠러들어 있고 웅크리고 지금 움직일 수 없고 하는 것들이 식물의 씨앗들은 되게 자기가한테 맞는 발화 조건이 될 때까지 몇 천 년씩 기다리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어떻게 말하면 나중에 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꼭 부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거랑 알일 수도 있다. 하나의 세계 알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상태. 사운드가 네. 안 들리니? 사운드는 이제 와. 이건 이수진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사운드인데 네. 저희가 이 5월에 개인전을 각각 이렇게 연달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여기에서 이제 숲소리가 들리는 거는 제 개인전 때 쓴 거였고 저한테 만들어주신 사운드는 숲의 소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약간 꿈속에서 되게 다양한 소리 레이어들이 겹쳐서 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림의 요소들에서 날 법한 소리들, 이렇게 뭐 물이 튀긴다거나 이렇게 사람 우는 소리,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숲에서 섞여 들어가서 약간 영혼들의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살짝 초현실적인 느낌의 사운드를 요청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한별 작가님의 사운드는 여기 기본적으로 종소리가 띵 하고 울리는 거 그게 그 싱잉볼 소리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할 때 이렇게 띵 하고 치는 그 소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종이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이게 음악 소리 같은 것들. 그래서 되게 약간 제가 제 개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들 같은 걸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소리들,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소리들을 섞어서 만들어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2인전을 하면서 부탁드렸던 거는 그 두 가지 음악을 섞어서 사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대충 그런 컨셉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사운드를 섞어서 만들고 저희 작업을 보시고 좀 더 밤 느낌이 나게 소리들을 이렇게 뭐 천둥 소리라거나 늑대 울음소리라거나 이런 거 추가해서 밤 느낌이 나게 소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전시 음악을 완성해 주셨고, 이수진 작가님이 또 사운드 디자인도 되게 오래 하셨고 그림 작업도 저희 되게 좋아하는 작업인데 그림 작업도 되게 좋아요. 네,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전체적인 작업에, 저희 작업에 되게 어울리는 전시의 컨셉과 저희 작업에 되게 어울리는 사운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전시 기획을 하면서 공간에 왔을 때 네.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복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구획별로 나눠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다 공간이 좋았는데 특히 마음에 들었던 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콘크리트 방, 회색의 벽이 있는 방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검은 숲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작업 중에 흑백 그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숲을 따라서 오고 처음 보는 작업들은 검정, 흑백의 작업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방은 흑백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흑백 그림들 위주로 해서 넣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메인 천에 있는 작업을 네. 이게 원화의 그림이거든요. 네,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인쇄를 천에다가 인쇄를 해서 그렸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제 천 작업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림 자체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천에 인쇄되어서 겹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구상을 해서 그런 숲을 찾은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네. 그 천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비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작업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마진을 두고 작업을 했고, 근데 이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 꿈속에서 그 같은 이미지가 약간 끊기듯이 이어지기도 하는 이미지랑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레이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자체 이 풍경도 꿈속 이미지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약간의 그 풍경화가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성이 보통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행성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5개의 행성이 동시에 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고, 그게 지구에서는 달을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하나밖에 못 보지만 어떤 다른 세계에 갔을 때는 위성이 5개가 있다면 실제로 저렇게 5개의 행성이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 같지 않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5개의 달이, 다른 그림에도 저런 식의 아이디어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런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되게 꿈 같은 느낌? 그러면서 내 내면의 풍경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풍경? 그런 요소를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저게 실제로 이제 거실에 아크릴 5개의 판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치 작업까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요소를 넣으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런 5개의 달을 생각을 해서 먼저 저 작업을 한 다음에 설치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종이 버전으로도 있고
설치 버전으로 됐는데 이게 볼 때 크기라든지 질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같으면서도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꿈 같은 데에서는 이미지가 많이 중첩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는데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중복되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되게 자세히 보시면 붓터치를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엄청 하나하나씩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몇 밀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1mm짜리 점이 오 어디였지?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약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주 귀여운 세 가지 아이들. 네네. 키스, 아이즈, 에이 데이비. 하나 더 있었지 네, 않나? 위에 트레비. 위에 두 마리 쌍둥이 토끼가 있는 그림인데 이거 되게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네 진짜 귀여워요. 저 너무 귀여워서 좋아요. 근데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귀엽게 느껴지면 어떡하지라고 약간 걱정을 하긴 했는데 다른 분들 꼭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애 같아요. 그 되게 팝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이랑 좀 약간 멸망한 세상에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친구들. 저는 여기 약간 디테일한 그 명암 표현들 눈썹뼈랑 이제 네. 사실은 저희가 토끼가 어떻게 뼈가 구성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되게 뭔가 이거를 구성된 것만 보면 되게 사람 같아요. 맞아요. 사람뼈 같이 사람뼈 같은데 토끼 얼굴이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자료를 보고 그리는데 토끼 가면을 보고 그린 거예요. 실제 토끼 얼굴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근데 그 토끼 얼굴이 되게 실제 토끼 같으면서도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합쳤을 때 되게 사람 뭔가 같아요. 사람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그러니까 원래 토끼 얼굴보다 약간 더 기괴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자료로 삼아서 그렸거든요. 맞아요. 토끼는 아마 눈썹뼈가 없어요. 그리고 이 토끼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뭔가 그 인간과 다 닮아가지고 네. 뭔가 이제 귀엽지만 안. 진짜 토끼 완전 토끼였으면 인가?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맞아요. 좀 작아도 좀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 그리고 전 토끼라는 동물 자체도 약간 양면성을 가진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겉으론 되게 순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공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끼가. 그리고 그래서 공포 영화나 이런데 토끼가 되게 소재로 자주 쓰이기도 하고. 조던필 감독 영화였나?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게라운 만든 그 전 영화. 그 가족들이 똑같은 나도 그 무슨 뭔지 알 것 같은데 거기에 토끼가 소재로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되게 인상 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토끼라는 동물이. 그래서 이번에 저 작은 빨간 토끼를 먼저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렸는데 약간 시리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온순해 보이는 동물인데 이런 식으로 검은 숲에 아이의 형상과 같이 합성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렇게 막 따뜻하고 귀엽고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않은 살짝 이상하고 오묘한 느낌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끼를 선택했어요. 되게 잘 봤어. 귀엽고 잘 봤어. 저는 여기 약간 물감 뭉쳐있는 부분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도 약간
실제로 보면은 네. 이쪽 부분만 천이 조금 더 말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와 이거 약간 질감 보면서 이거는 아 진짜 손으로 하셨구나. 네. 약간 그걸 그 뭔가 시간이 좀 느껴지는 아, 작업하는 시간이랑 조금 그 행위에 대해서 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저거는 저희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럼 진짜 귀엽던데. 꽃 진짜 있는 꽃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꽃은 제가 만들었고 나뭇가지는 최훈 작가님이 진짜 산에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가슈로 굉장히 여러 번을 칠하셔가지고 저 돌이랑 나뭇가지는 굉장히 여러 번 칠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같이 섞어서 꽂아서 만들었어요. 꽃들이 진짜 있는 종이야. 품종이 진짜 있는 품종이야. 있는 품종도 있고 없는 품종도 있어요. 근데 있는 품종으로 품종을 몇 개 섞어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또 있는 품종이긴 한데 사실 검은 꽃이 자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한지가 네. 이제 그 결이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채색을 하셔가지고 네. 더 그 이제 뭐라고 하죠? 꽃들의 혈관들이 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종이 선택을 너무 잘하셨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잎이 되게 얇고 하늘하늘한데 그거랑 한지의 얇은 느낌이랑 또 괜찮아요. 한지나 트레스인지 이렇게 썼는데 그것들이 근데 잘 어울린다. 해골의 색깔은 왜 더 양해요? 이게 검은 숲 안에서 네. 이렇게 다 시커먼 색 안에 네. 되게 살짝 형광빛? 되게 밝은 채도가 높은 색깔의 이미지가 튀어나왔을 때 그 대비되면서 오는 약간 이상한 느낌을 생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달이 네. 그라데이션으로 저 핑크랑 보라를 선택을 한 게 네. 핑크랑 보라가 약간 자연의 색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현실에서는 저런 색깔의 행성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초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색감이랑 맞는 것 색감 위주로 이렇게 골라서 색칠을 하는 것도 있고요. 색칠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다 직접 했죠. 이거 되게 여러 번을 칠했어요. 지금. 되게 잘하셨네요. 몇 번씩 계속 칠을 하지 않으면 색이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돌도 직접 다 채색하신 네. 거예요? 저 돌의 그라데이션도 재원 작가님이 다 칠해서 만든 거예요. 쪽에 있는 거. 근데 색이 한 번으로 칠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되게 여러 번 이것도 다 칠하고. 네, 그래서 어쩐지 이게 흑백돌의 그라데이션도 다 재원 작가님이 칠해서 만든 거예요. 전 이게 대체 이런 걸 어디 파는 거지? 팔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드신 거였구나. 제가 산에 저희만 가서 팔아요. 실제로 나무를 다 짚고 돌을 이만큼 주워서 이고지고 네.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 겹으로 칠한. 저는 이거를 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지? 그럼 이것도 다 작품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렇구나. 저희가 만든 오브제. 되게 하나하나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네요. 그 가져오는 돌멩이 하나도 채색을 잘 해가지고 가져오시고. 일반 돌을 놓으면 네. 그냥 자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색칠을 한 거고 쉽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약간 이상한 자연물의 형상을 생각을 죽고 씻고 칠하고 네, 다 옮기고 이렇게 흙 다 닦아내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요. 감동이네요. 그리고 저 해골을 놓은 것도 약간 네. 죽음의 이미지? 보통 산에 해골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해골은 단번에 그 죽음을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근데 좀 예쁘게 놓여 있어요. 네. 그 해골이. 네, 예쁘게 죽음의 이미지 되게 무서운데 저희 네. 좀 예쁘게 보기 원했고 저랑 색깔로 색이 달라서 더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을 보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 숲이 되게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들을 실제 이 현실로 가져와서 직면하는 경험을 하는 전시로 기획을 해서 네.
제가 그림에서도 이제 숲이 배경이고 음. 어떤 초현실적인 요소들이 컬러로 튀어나오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 3D의 이 전시장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컬러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대비되는 느낌을 네. 뭐 이렇게 실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브제를 만든 것 같아요. 또 죽음 같은 게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한데 어떻게 말하면 무의식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무섭고 기괴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이 꼭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희 좀 그런 기괴한 이미지면서 아름답게도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있어요. 유명합니다. 그때 이제 방문하신 분들, 방금 보신 분도 네. 연출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이거는 타겟팅이 된 연출인 것 같다고. 감상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설치해서 하셨지? 진짜 되게 깔끔하게 잘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계를 한 오브제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이 실물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종이 이제 2D로 작업, 평면적인 작업을 하다가 3D 작업을 하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 저는 콘크리트 방 이제 흑백의 방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흑백의 숲을 다 지나와서 마지막에 컬러가 이렇게 그동안 색이 없었다면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나 별로 없었다면 마지막에 되게 총천연의 색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컬러의 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여기는 인물들이 다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긴 서 있는 애들은 좀 더 이제 활동적 구체적인 형태로. 조그맣더라도 애들이 뭘 하고 있더라고. 네. 저는 한국화나 이제 재료의 특성상 이제 저는 우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먹이나 이제 물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디로 튀는 걸 예상하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거를. 근데 작가님은 작업을 하실 때 진짜 내가 다룰 수 있는 만큼만 물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감을 쓰실 때. 그래서 뭔가 그 획 자체가 되게 조금 짜임새가 있다고 해야 되나?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가지나 바닥 그리고 이제 엉켜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이분은 이거를 표현할 때 어느 정도 우연의 힘을 빌리셨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데 작가님 이거는 여긴 이만큼 여긴 이만큼 딱 짜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구나라고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재료를 이제 조금 그 자기만의 문법으로 이제 규격화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게 보였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또 짜임새 있게 작업하는 게 안재원 작가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네. 방금 보는 작업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에 약간 질감을 이렇게 막 먼저 준 다음에 그 배경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 스크리넥스 키친타올에 있는 육각형 모양을 이렇게 막 찍어서 약간 저한테 있어서의 우연은 그 정도의 효과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막 찍었을 때 질감이 나는 정도?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큰 붓으로
캔버스로 이렇게 막 휘둘러서 살짝 긍정적인 느낌을 낸 후에 그 네. 다음에 이제 되게 구체적인 어떤 세계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저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인 풍경을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초현실적인 느낌, 꿈 같은 이미지를 넣을까를 그 다음에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약간 풍경이 먼저 항상 먼저 이렇게 떠오른다는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겨나는 이미지를 배경을 그린 후에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게 꿈이랑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꿈에서도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인과로 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되게 무작위적으로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지? 하는 느낌이 꿈에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경에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요소들을 배치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이렇게 단단하게 그려진 어떤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시각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뭔가 그림들이 되게 포커스가 정해져 있어. 배경이 되는 부분이 어딘지 이게 피사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사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장면을 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그림보다는 어떤 사건을 구매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네. 약간 되게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이미지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고 되게 상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서사가 나올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개인전 전시 때에도 어떤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읽힐 수 있어서 그런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거나 하면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정답 같고 그게 다 하나의 그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야기가 열려있는 이미지? 그래서 좀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장면과 주인공이 좀 구분되어서 보이는 거가. 그래서 저 제목도 일부러 영어로 짓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제목을 짓는데 네. 그게 일부러 어려우라고 막 영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그 한국 사람이 보통 영어 단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탈출이라고 한글로 보는 거랑 이스케이프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로 보면 약간 한 번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단어가 뭐였지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제목부터 단번에 그냥 이거는 탈출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약간의 제목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 여백으로 다시 내가 어떤 이야기나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그럼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또 단번에 이해될 수도 있지만 외국 분들한테는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디테일해서 보통은 가시로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찍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많으신가요? 저는 저와 가시로 하시는 분 중에 제일 섬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사진 필사를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막 파고들어서 네. 계속 막 묘사하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근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다른 분들의 작업 시간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뭔가 딱 봤을 때는 저가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봐서 이제 막 와 이런 것까지 나타냈다고 딱 보면은 정성이 딱 느껴져가지고 가까이서 봤을 때 정성이 좀 느껴져가지고 이러는 것들 어떻게 하나씩 다 찍었지? 점 하나하나 다. 이건 보통 분들은 그냥 연기 약간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래서 뭔가 훨씬 이제 살아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 약간 그 성격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이게 그림 하나에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묘사를 안 하면 직성이 안 돼. 그렇게 좀 이렇게 끝까지 다 묘사를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는 안지원 작가님의 힘인 것 같고 잠깐 저희가 작업실 같이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재원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놀랐어요 저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여기도 벽이 너무 잘 어울려서 디테일을 해놓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벽이랑의 조화가 마음에 들었던 곳이에요. 한배 작가님은 그 작업하는 폭이 되게 넓으시네요. 아, 네. 근데 최근에는 거의 흑백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거의 흑백 작업을 하고 지금 이 작업이랑은 조금 많이 결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흑백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연을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우연을 많이 이용한 이유가 흑백 작업들은 좀 더 분명하게 주제가 네. 저는 개인이 굉장히 많은 면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게 어떤 되게 매끄럽고 통합적인 서사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했을 때 꼭 거기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그런 식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우리는 그 우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연적을 사용하는 작업들을 할 때는 저는 이런 드로잉들이 삶의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떤 우연이 내가 선택을 하긴 하는데 완전히 선택될 수는 없는 우연이고 그 우연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게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그걸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결과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맨 처음에 우연으로 나온 게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꾸다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되게 마음에 들어졌는데 그 위에 어떤 우연을 더하려고 하면 되게 무서울 때도 있고 그 무서운 게 진짜 내가 정말 마음에 들게 나왔던 부분을 망쳤어 라고 느낄 때도 있고 그 망친 거를 또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까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물론 정말 망쳐서 안 되는 그림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그 드로잉의 과정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사실 이 방에 있는 컬러 그림들은 제가 좀 몇 년 전에 작업을 한 작업들이에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유화로 컬러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재료를 바꿔서 드로잉 작업을 점점 하게 되었고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점점 흑백의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 최근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예전에 이 컬러로 했던 유화 작업은 하지도 않고 저도 잘 보지 않고 집에 한 구석에 되게 밀어놓은 작업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기 보시면 모란 작업이 있는데 그 모란 작업은 이제 최근에 제가 민화를 배우면서 그려본 작업이었거든요. 민화를 배우면서 이제 모란도를 선생님이 되게 좋으셔서 모란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색감을 선택하고 하면서 이제 제 작업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란도를 그리면서 옛날에 했던 컬러 작업들이 다시 생각이 났었고 예전에 했던 컬러 작업이나 지금 내가 작업하는 거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컬러의 방을 구성할 때 그래서 네. 옛날 작업들을 한번 다시 꺼내봤어요. 옛날 작업들을 꺼내봤는데 옛날에 이 컬러로 했던 제가 지금 흑백으로 한 작업들은 전시를 몇 번 했는데 옛날에 이 컬러 작업을 했던 것들은 처음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밀어놓고 보지 않았다가 그것들을 처음으로 여기다 갖다가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의 검은 숲을 사람들이 헤치고 들어왔을 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컬러의 방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의 취향이나 어떤 잊고 있던 부분을 다시 발견한다는 약간 제 나름에는 그런 서사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배치가 그리고 그렇게 잊고 있었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 모란도는 굉장히 최근에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업과 또 이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밀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신의 취향이나 감정이나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랑도 어떤 연관이 되어 있고 다시 그것들을 발견하고 불러낼 수 있다라는 약간 점을 하나 찍어둔 느낌으로 이 모란도도 같이 걸어봤습니다. 약간 빌드업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계획 잘 세워준 것 같아요. 구성을 종이는 주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세요? 종이요? 네. 저 유화 작업을 했던 종이들은 유화를 버틸 수 있는 좀 두꺼운 300g 이상짜리 종이들을 주로 썼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는 드로잉 작업을 할 때의 종이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치는 것, 혹은 다른 것과 이렇게 겹쳐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얇게 움직여지는 것들, 좀 약한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약하고 부서지는 종이들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얇은 트레이싱지나 혹은 그 얇은 화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선별 작가님 흑백 드로잉 최근작을 많이 봤는데 이거 네. 옛날에 저도 같이 지낼 때 이 네. 컬러 작업들을 꽁꽁 숨겨두고 안 보여주시다가 이번 전시 때 처음으로 이제 이거 옛날에 이렇게 그렸어라고 하면서 봤는데 좀 많이 놀랬거든요. 이렇게 좋은 작업이 있는데 왜 그렇게 숨겨두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컬러 시리즈 이렇게 이 벽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다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작업만으로도 전시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컬러도 되게 잘 쓰는데 맞아요. 아깝다. 이걸 안 쓰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물어보셨었는데 그 앞으로의 계획 중에 이제 컬러 작업이랑 흑백 작업을 좀 섞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그동안 주제로 다뤄왔던 것들은 개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이나 혹은 그 면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더 큰 주제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제 안에 있는 면들을 꺼내서 좀 더 그럼 어떤 식의 충돌 같은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컬러 그림과 최근에 하고 있었던 흑백 그림, 흑백 작업들 그런 것들을 좀 대비시키고 뒤섞어서 같이 튼 화면에 담는 작업도 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전시를 해봐도 좋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원 작가님 혹시 앞으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작업 사이즈가 그렇게까지 큰 작업은 많이 안 해봤었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되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숲에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큰 사이즈의 숲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전시를 하고 나니까 큰 작업이 주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느낌? 재미가 그런 게, 다르죠.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 전부터 이제 작업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전시를 계기로 또 더 작업 사이즈를 키워서 큰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오브제 작업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브제 그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더 오브제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풍경을 이렇게 구현을 해서 그리는 거를 좀 더 하나의 세계? 뭐 어떤 섬의 이미지나 네. 아니면 어떤 지형도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세계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 이런 섬 안에 이쪽 면에 있는 풍경, 저쪽 면에 있는 풍경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세계 안에 있는 그런 식의 약간 유니버스처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그거 트렌디한 생각이네요. 메타버스 만드신다는 거 아닌가요? 아까 한별 작가가 살짝 아이디어를 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어떤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가이드처럼 이 지도 안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는 이런 풍경이 있고 저런 풍경이 있고 해서 좀 책에 이렇게 목차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작업들이 모여서 근데 그렇게 뭔가 세계관을 구축을 해놓으면은 좀 거기서 뽑았으면 되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세계들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 시즌별로 약간 네네 시리즈로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원월드 1, 2, 3 약간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네 저는 만족스러운데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전시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설치를 하고 저희. 맞아요. 근데 걱정을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희끼리 구상을 한 거는 꽤 오래돼서 이런 전시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물로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보다 저는 걱정이 사실 조금 더 컸어요. 정말로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와서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성이 들어간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이게 그 천을 전시관 전체에 두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구역마다 어떤 것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뚜렷한 그런 이제 목적이란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내가 공부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내가 재료에 대한 이해와 스터디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진짜 적재적소에 좀 잘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되게 DP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군더더기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거의 모든 공간을 사용하셨는데 그 공간을 다 이제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가지고 그거는 좀 진짜 이거는 감각도 있으신데 좀 정성도 들이시는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설치해주신 분도 네.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인데 수진 작가님이랑 지연 작가님이랑 항상 저희 전시 때마다 설치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그런 감각이나 어떤 공간에 놨을 때 더 그림이 돋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성 같은 것도 찾는 것 같고 그림끼리 연결성 그리고 계속 또 작업을 서로 봐줬던 관계여서 그런 것도 되게 잘 봐주시는 것 같고 좋은 크루처럼 이제 네. 활동을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하다고 인터뷰니까 네 맞아요.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맞아요. 아 저도 약간 감동 받으시겠어요. 그런 이제 멋진 팀원이 있으시면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멋진 조력자. 부산까지 또 내려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고맙다. 우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잘 하셨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착하셔. 너무 감사합니다. 착하고 잘하시는 분들 잘 없는데 그렇습니다. 멋진 전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은 공간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딱 처음에 그 기획서를 받았을 때부터 뭔가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아 진짜요? 딱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아 이분들 잘하는구나. 아, 이게 약간 그 저가 이거를 다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도 가끔씩 있거든요. 아, 근데 아 이분들 잘하시는 분들 다행이다. 뭔가 이게 뚝딱뚝딱 이제 그거를 이제 아 준비가 되셨다는 게 좀 느껴졌어가지고 그 이제 처음 저가 미팅할 때부터 먼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하고 저는 꽤 든든했습니다. 그 작가님들은 약간 걱정 반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혼자 대표. 왜냐면 이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잘하시는 분이 그래서 뭔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근데 공간이 또 약간 그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무의식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 같이 얘기하고 스터디도 해오고 있었는데 네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좀 적합하다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약간 어둡고 전시장이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넓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복도가 있고 이렇게 구석구석 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 그래도 어두운 이미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한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희 그러면은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 인터뷰는 한 50분?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 1시간 2분. 배터리가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친구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같이 또 한 번 영도 쪽으로 여행을 아, 하는데 영도요? 네. 저는 어제 영도 있다 왔는데 오 진짜요? 저 영도를 조금 압니다. 오 추천해주세요. 좋은데. 영도 혹시 제가 그 공공미술 탐사대 그 무슨 전시지 않아요? 그 포스터 봤던 것 같은데. 포스터 봤어요? 네네. 그거 제가 진행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오, 그걸 영도에서 하세요? 네 그거 영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보러 가야겠다. 영도를 지금은 안 해요. 아, 지금 그래요? 전시는 아니고 그거는 시민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인데 영도는 혹시 어떤 거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계획이 약간 있어요? 일단 바다를 좀 보고 싶고요. 어제 밤바다밖에 못 봐가지고 바다를 계속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바다 보고 싶고 예쁜 카페 가고 싶고.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영도에 상주하는 시간대가? 지금부터 한 7시? 다 저녁 7시 정도. 7, 8시? 영도는 커피가 마시는 데가 있고 카페들이 약간 괜찮은 데 몇 군데가 있어요. 숲에 있는 카페가 있고 우와. 바닷가에 있는 카페가 있고 오. 엄청 큰 카페가 있어. 바다 보이는 카페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신기산업이라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신기산업? 네. 작가님 같이 안 가세요? 네, 저는 그쪽으로. 제지. 네, 저는 뭐지? 혹시 뭐 부산에 전시 같은 거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지금- 시립미술관 지금 전시. 이건희 컬렉션 아마 이건희 컬렉션만 하고 있더라고요. 12월 초까지 매진. 네, 그래서 그거 근데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작은 거 수영구 쪽에
지금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약간 젊으신 큐레이터들이 모여가지고 만드신 공간이 수영 쪽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럼 그건 수영역 쪽인가요? 수영의 그 코스트코 쪽에 아, 몇 개 생겼어요. 한 4-5개 정도 생겨가지고 저는 한번 돌아봤었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개를 되게 잘하고 그 여러 작가를 데려와서 하는데 작품이 일단 재밌는 걸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재료 자체를 좀 재밌게 하고 큐레이션은 뭐 딱히 크게 뭐 별다른 게 있다는 거 없었는데 공간 자체의 특이점은 없었는데 그 작가들 컬렉션 해놓는 게 좀 괜찮았어요. 그거랑 중앙동 쪽에 가면은 그쪽은 약간 좀 아카데믹한 애들이 많고 해운대 쪽에 가면은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요. 해운대에는 해운대 가나트 있거든요. 네. 가나 부산도 있고 그리고 조연화랑 이런 곳에는 이제 그쪽은 이제 부산에서 제일 그 큰 곳이 조연화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쪽은 이제 그 거장들의 작품도 자주 가지고 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운대 쪽에서 이제 그 조연화랑 막 데이트 이런 데서 이제 전시하시던 분들이 약간 그런 루트가 또 있어요. 저 보니까 약간 그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계속 개인전 몇 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해외 갤러리랑 한번 이제 해외 한 번 쓱 돌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옥션에서 빵빵빵 터지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이제 그 작은 공간들을 다 거쳐 가시겠지만 한 몇십 년 전에 거쳐서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해운대 쪽에 걸리는 분들은 한 2-3년 안에 트렌드가 될 것 같은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역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앙동 쪽에는 그 약간 연구하시는 큐레이터들이 많고 수영 쪽에는 좀 재밌는 작품들 있고 근데 좀 많아가지고 그냥 구역별로 갤러리 검색해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해운대는 약간 지금 트렌디한 작가가 누군가 뭔가 이번에 보고 싶은 걸 골라가지고 한번 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영도에 맛있는 거 뭐 있더라? 회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회 드세요? 네, 회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청해수산이라고 있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청해수산이라고 있는데 맛있어요? 거기 회를 엄청 두껍게 덜어줘요. 이게 물어봐요. 회 어떤 두께 어떻게 해드니까 물어보거든요. 전 두껍게 해주면 진짜 이만하게 해주거든요. 그냥 진짜 물고기를 이렇게 없는데 두꺼운 회 좋아해요. 전 다 좋아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좀 특이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두껍게 주는데 못 봐가지고 그래서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어가 제철인데 그쪽에 방어 좀 큰 거 잡나 봐요. 방어 진짜 맛있더라고. 최근에 먹고 왔는데 괜찮았어요. 친구분들이 3명에서 모듬 소자 하시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네, 당연하죠. 전 로컬인데요. 이거는 메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용량이 아니면은 뭐 아이폰 쓰시나요? 아마 여기 앞에는 그거 될까요? 이대로 되나? 에어드랍 되나? 에어드랍 용량 상관없나?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더 빠를 것 같긴 빠르긴 하더라. 이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야 되나요? 그냥 에어드랍 켜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어드랍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잘 몰라요 저. 에어드롭 안 켜놔도 알아도 되지 않나? 뭐 이거예요 혹시? 아닌가? 이건가? 맞는 점인지 모르겠다. 맞다 맞다. 어. 오. 오. 맞다. 역시. 아, 뭐, 짱이다. 뭐, 꺼야 돼. 녹화 꺼야 돼.